좀 줄었네? 몇 명이었는데요? 30명 넘었잖아. 우리 33이었잖아. 우리 25명이던데. 좀 더 줄겠지.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뭐. 나 이거 내일 9시까지 맨날 오는 게 진짜 힘들어서. 맞아, 쉽지가 않은데. 지금 먼 사람들은 계속 바뀌거든. 나 지금 멀긴 한데. 야, 일찍 지금 움직이면 돼. 나는 야, 몇 시에 오는데. 몇 시에 나오세요? 나 6시쯤 나와. 나와요? 와. 6시 일어나서 씻고 나와서 여기서 쉬잖아, 그냥. 아, 저 8시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 삼각함수를 배울 건데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이렇게 이제 설명만 들으면 돼요. 일단은 문제 푸는 거 이따 할 거고 설명 위주로 갈 거야. 우리가 지수 로그 할 때 기억나? 우리가 지수 로그 할 때 보면 뭐 배워? 지수 로그 할 때 뭐 배워? 앉아있지. 처음에 뭐 배웠었냐면 x범위 확장을 했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왜 그랬어? 그래프 그리려고. 맞아요? x의 범위가 원래 자연수였어. 지수할 때. 그치 얘들아? 그걸 어디까지 확장을 했지? 실수 전체로 확장을 했습니다. 왜? 뭐 하려고? 그래프 그리려고. 같은 식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할 건데 이 삼각함수도 그래프를 결국 그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먼저 배울 건데 우선 뭐 배우냐면 일반각이라는 거랑 호도법이라는 걸 배워요. 일반각과 호도법. 자, 일반각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각도는 몇 도죠? 0도부터 몇 도까지예요? 우리가 원을 배워서 알잖아. 360도까지만 한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네. 근데 이거를 모든 실수 범위로 확장을 하고 싶단 말이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 각을 일단 마이너스 쪽 개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360도를 넘어가는 개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개념이랑 그 다음에 360을 넘어가는 개념에 대한 걸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요걸 배울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호도법을 배워요. 호도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위가 몇 도죠? 맞아 아니야? 이거 말고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배울 거거든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배울 건데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이따가 해볼 거예요. 호도법. 이 호도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쓸 때 라디안이라고 해서 NAD라고 쓰는데 주로 생략을 많이 써요. 생략을 많이 한다는 건 실제로는 이걸 많이 쓴다는 거야, 이걸 많이 쓰는 거야.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생략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라디안 단위가 현대 수학에서는 각도의 기본 단위인 거예요. 우린 초등학교 때 도로 배웠지만 도는 옛날 단위인 거야. 구닥다리 방식인 거고 라디안이 최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디안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쪽 넘어가서 166쪽 보면 설명을 하는데 이게 미분 때문에 그래 사실은. 다른 거보다는. 다른 거는 뭐 일단은 뭐 이게 호도법을 쓰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부채꼴의 뭐 넓이나 호의 길이 구할 때 편하다 이런 게 사실은 큰 의미는 아니야. 근데 편하긴 편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도 내가 볼 때는 미분할 때 편해서 그래. 미분할 때 라디안 안 쓰고 도단위 쓰면은 환산을 맨날 계속 해줘야 돼. 그러니까 환산해서 식 바꾸고 환산해서 대입해야 돼. 근데 라디안 단위로 하면은 바로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할 때 편해서 라디안을 쓰는 거긴 해. 미분 적분할 때 편해서.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를 좀 더 범용적으로 쓰기 위한 두 가지 툴을 먼저 배우는 게 이번 단원의 목적이에요. 그게 뭐다? 일반각과 호도법입니다. 그럼 우선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일반각. 자, 각도를 재는 법부터 다시 정의를 하자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각도 재는 거 배웠잖아. 어떻게 배웠죠, 그때는? 각도기를, 이 각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줘? 자, 여러분, 각도기 밑에 선을 여기 맞춰서, 가운데 여기 점에 맞춰서 이렇게 각도기를 갖다 대시면, 요거 보고 여기 숫자 읽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각도를 측정하는 법을 배웠다고, 각도기 갖고. 우리 아들이 그 각도기랑 콤파스 들고 얼마나 신났는데, 3학년 때. 그거 배우면서. 쉽다고. 왜냐면 이건 더하기 빼기 별로 안 하잖아, 그때는. 구구단하고 막 곱셈하다 갑자기 각도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갖다 대면 나오거든. 신나갖고 막, 이거 할 때는 쪽지 시험 치면 막 다 맞추고. 100점 맞아오면서 막 좋다고. 자기 수학 잘한다고. 대고 재는데 그거 못하고 바보 아니야? 막 소홀히 생각하면서. 뭉치미 뭉청이 이러면서.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
웃으면서 잘한다고 얘기하지. 앞에서는 잘한다고 얘기해야 돼. 삐진단 말이야 걔. 칭찬하시면 울어 우리 딸들. 미치겠어. 남자인데 막 마음이 너무 여려. 어제 막 그랬다니까. 어제 동생은 맨날 뭐 해주는데 자기는 영화 보러 온 거 내일 가자고 했다고. 자기는 맨날 내일 미룬다고. 집에서 어제 울고 있었대. 그래서 동생이랑 엄마, 그러니까 와이프랑 딸기도 농장 체험하는 거 근처에 있는데 갔다 왔대. 한 2시간 갔다 왔는데 그 사이 집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고. 그래갖고 결국 영화 보러 갔어. 무슨 영화 보셨어요? 나는 안 봤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랑 봤는데 뭐 이상한 뭐 어린이 막 영화 개봉 그 어린이 영화라서 몇 시간 안 해갖고 그때 안 가면 이제 없는 거야 그날. 급하게 짐 싸서 가더라고. 울보야 아주. 자, 근데 그래서 각도를 재는 거야. 그래서 기준선이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기준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이제 각도를 재는 거 관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건 약속이란 말이야, 그치?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가 아니고 정이니까 약속인 거야, 그치? 자, 요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고 요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기로 약속을 했어. 정한 거야.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자,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요 시초선을 이랑 겹쳐져 있는 이 막대기가 있는데 이걸 돌리는 거야. 그래서 돌려서 그래서 요 놈의 이름을 동경이라고 해요. 자, 동경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 각을 각이라고 제기로 한 건데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가 예를 들어 30도야. 그러면 실제로 이 동경이랑 시초선이 이루는 각이 몇 도일까요? 요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야. 자, 이게 내 그림을 내가 동영상을 본 게 아니잖아. 결과물만 본 거야. 여러분이 유튜브 보면은 이제 유튜브의 마지막 화면이나 첫째 화면만 딱 본 거야. 마지막 화면만 본 거야. 그럼 이거 몇 도야?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은 몇 도죠? 30도. 30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걸 이렇게 돌린 거였어. 그럼 몇 도인 거야? 300. 마이너스고 330. 마이너스 330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내가 이걸 이렇게 돌렸으면 30도잖아. 근데 이렇게 돌리면 마이너스 330도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동영상을 안 봤기 때문에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만 어떤 거야? 이렇게 됐으면 몇 도인 거야? 390도. 한 번 돌렸으면 360도고 거기 30도 더했으니까 390도죠. 이게 만일에 동영상 봤더니 두 바퀴 돌리고 왔어. 그럼 몇 도인 거야? 750도인 거야. 그러니까 고정된 화면에서는 내가 이게 지금 이 시초선과 동경이 나타내는 실제 각도가 정확하게 몇 도인지를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 말한 것처럼 그림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전에 일단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의미가 나왔죠? 360도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가는 방법이 뭐라고? 한 바퀴 돌고 제자리인 거야. 됐지? 그리고 마이너스 쪽도 개념이 생겼지?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마이너스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각도의 범위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로 확장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그림, 예를 들어 이게 45도야. 요런 그림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자, 요 각을 일반 각으로 표현하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냐면,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 뭐 이런 식으로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알파를 쓰는 거죠, 알파를. 그래서 알파 범위는 주로 0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도로 쓰고, 요건 뭘 의미하는 거죠?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렸는지를 각도로 표현한 거지. 플러스면 일단 시계 반대 방향, 마이너스면 시계 방향인 거고, 1이면 한 바퀴, 2면 두 바퀴, 3이면 세 바퀴라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반 각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각도를 정의하는 법을 정확하게 다시 세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대충 배웠던 거 말고 제대로 된 정의. 시초선이 있고 거기 시초선 위에 있던 동경을 움직였을 때 동경이 움직인 방향과 크기에 따라 표현을 한다, 각을. 라고 세팅을 한 거예요. 별 내용 아니죠?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기 3번에 보면 교재 163쪽 보기 3번에 보면 뭐 마이너스 585도 이런 걸 원래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720도에다가 135도를 더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각 표현보다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얼마? 135.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일반각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뭐 이 표현 자체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범위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로 확장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지. 그래프의 정의역을 모든 실수 범위로 늘릴 수 있게 됐다고요.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 4분면의 각이라는 건 이거 그냥 좀 꼬다리로 배우고 넘어가는 건데, 이 동경의 위치에 따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동경이 1, 4분면에 있으면 1, 4분면의 각. 동경이 2, 4분면에 있으면 뭐? 2, 4분면의 각. 동경이 3, 4분면에 있으면 3, 4분면의 각. 동경이 4, 4분면에 있으면 4, 4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하기로 했다는 거야. 이거 정한 거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럼 보기 4번 봐봐. 460도면 어떻게 돼? 한 바퀴 돌리고 10도 더 같이. 그럼 몇 4분면 각이에요? 아니, 360도 돌리고 100도 더 갔으니까 2, 4분면 각이죠. 그 다음 770도는 두 바퀴 돌리고 50도니까 1, 4분면 각. 마이너스 510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360도 가고 거꾸로 또 얼마 간 거야? 150도 간 건가요? 250도인가? 210. 360도 가고 150도 간 거지. 그러면 210도 갔다 그래. 자, 양의 방향으로 210도 갔다고 봐도 되고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50도 갔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몇 4분면에 가? 3, 4분면에 가겠지. 마이너스 390도는 거꾸로 한 바퀴 가고 한 바퀴 30도 더 갔잖아. 그러면 4, 4분면에 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걸 돌렸을 때의 동경의 위치에 따라 우리가 몇 4분면의 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건 그냥 정한 거니까 알아놓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요게 다야. 일반각 개념 끝. 문제 푸는 건 좀 딴 얘기지만 개념은 여기까지예요. 일반각 개념.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내가 아까 설명한 게 완성됐어요. 맞죠? 마이너스 개념 완성됐고 360도 넘어가는 거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호도법인데, 호도법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당장은 별로 효과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사실 호도법으로 하나 60. 자, 일단 이 개념을 설명해야지. 자, 우리가 기존에 0도, 30도 이런 거 쓰는 뭐 60도, 180도 요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60분법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0, 그 다음 뭐 1, 2 이런 식으로 뒤에 라디안 단위가 생략되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호도법이라고 해요. 자, 그럼 기존에 썼던 게 뭐라고? 60분법이야.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게 뭐라고? 호도법인데 60분법은 언제부터 썼냐면 고대 그렇다고 하더라고. 나 찾아보니까 몰라 찾아봤어. 뭐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 뭔지 그 어디 있는 거냐 그럼 거기는. 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세계 지도 치면 어디쯤에 있지? 이라크. 이라크 쪽이야? 어디야? 저기 아프리카 쪽이냐 어디냐? 중동이야 어디야? 아니면 인도 쪽이야? 나 잘 모르겠어. 메소포타미아면 어디냐? 찾아보면 나오나? 자, 아무튼 내가 알기로는 약간 그 이집트 쪽 아니야? 맞아요. 그쪽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이집트 쪽 맞지? 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 정삼각형을 신성한 도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대. 이걸 얘기야, 얘기. 자, 왜 그러냐면 나도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선생님이 건축을 했잖아요. 여러분 건축을 했을 때 생각해봐. 건축물을 지을 때 구조물이 균형이 딱 잡히는 게 몇 각형일까?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건물 지을 때 보면 큰 철골 구조물 지을 때 보면 트러스라고 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여러분 보여요? 다리 지날 때 이렇게 돼 있지.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걸 해야 횡력을 버텨. 옆으로 미는 힘을 버텨. 그러니까 뭐냐면 네모나게 해놓으면 위에서 누르는 거 버티거든? 근데 이게 옆으로 미는 걸 밀리거든? 횡력이 밀려요. 근데 삼각형을 만들면 이게 횡력을 버티게 해줘. 그래서 이렇게 X자 2개 넣으면 양쪽으로 버티는 거지. 그래서 철골 구조물이 이렇게 X자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에펠탑 같은 것도 보면. 그치? 그게 삼각형이 뭐냐면 균형을 이루기 좋은 거거든. 사각형보다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정삼각형을 되게 신선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썰이야 썰. 근데 그래서 여기가 한도, 우리가 정삼각형의 한각이 몇 도죠? 60도죠. 이걸 굳이 60분의 1로 쪼갠 걸 1도로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야.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건 나도 몰라. 모르는데 그랬대. 그러니까 60분법이 뭐다? 정삼각형의 한각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걸 60분의 1로 쪼갠 거를 1도로 기준 잡은 게 60분법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크기를 1도라고 기준 잡은 거지. 그러면 사실 1.5도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사실 이 1도라는 개념이랑 2도라는 개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1도 안에 거는 걔를 더 쪼갠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기본 단위는 몇 도라고? 1도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약간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막 정수 같은 느낌인 거야. 중간을 아직 증명하기 전에 딱딱 끊어지는 각 정도만 나올 때의 시작했던 게 1도라고요. 60분법이라고요. 되게 옛날 거라는 얘기야.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뭐 이거 이야기는 여러분이 기억 안 해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60분법이라고 해요. 자, 그럼 호도법은 뭐냐? 조금 다르게 각도를 체크를 해본 거야. 어떻게 체크를 했냐면 이 호도법은요 비율입니다. 비율인데 무슨 비율이냐?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야. 부채꼴이 있어. 부채꼴이 있는데 부채꼴에 중심각이 있죠 여러분. 근데 내가 이 부채꼴을 적당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 반지름 길이가 R이죠. 그리고 요게 호의 길이 L이죠. 맞죠? 근데 요게 R이랑 딱 같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얘랑 요 길이랑 같게 만들었다고. 그때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1라디안이라는 정의는 결국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3cm야. 근데 여기가 7cm야. 그러면 얘는 중심각이 몇 라디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디안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채꼴에서 이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면 이 세타의 정의가 뭐라고?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길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인 거야. 닮은 게 비슷한 거지, 맞죠? 이 길이비를 각으로 잡자는 거지. 요게 라디안의 정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실제로 그러면 기존에 쓰던 걸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야. 지금 한 것처럼 물론 이거랑 이거 주면 이거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세타는 R분의 L이고 그럼 다시 말하면 L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반지름에다가 그냥 세타를 곱하면 되게 더 편해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채꼴이 있고 반지름이 3cm야. 근데 여기가 2라디안이네? 그럼 얘가 얼마라고? 6cm라고. 둘이 곱하면 바로 부채꼴의 길이가 나오니까.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게 되게 쉬워진 거예요. 자,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넓이 공식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는 사람? 원래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인데 그건 도 단위로 그러니까 60분법으로 구하는 방식인 거고 그거 말고 있었어. 중학교 때도 배웠어. 이거 기억 안 나? 2분의 1 RL 중학교 때 배운 거? 이거는 지금 도를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그리고 L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고? R 세타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인 거예요? 18인 거야. 18 제곱센티미터인 거야. 왜? 중심각이 2라디안이라며. 그러면 3 곱하기 3하고 중심각 곱하고 2분의 1. 그럼 얼마지? 9라디안이 넓인 거야. 파이가 없이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설명을 잠깐 할게요.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라디안 쓸 때 파이를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 설명을 조금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중심각이 2라디안인 경우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얘들아. 우리가 생각해봐. 원의 둘레의 길이 얼마죠? 2파이 R이죠. 그때 그러면 반지름이 R이니까 이 아까 이 라디안 단위로 치면 요 각도를 라디안 단위로 쓰면 얼마가 나온다고? L은 R 세타라며. R이 날리면 세타가 얼마야? 2파이.
맞아 아니야? 세타가 2파이 라디안인 거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몇 도죠 원래? 도로 치면? 그쵸. 그러니까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라디안이 얼마인 거야 그러면? 1라디안이?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야. 근데 파이가 원래 숫자잖아. 맞아 아니야? 3.14죠. 나누면 대충 60도 조금 넘는다고. 그러니까 1라디안의 의미가 뭐라고? 60도를 조금 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 그리고 자, 같은 식으로 그럼 1도는 몇 라디안인 거예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1도가 대충 얼마라고? 6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이걸 이렇게 써서 풀기보다는 주로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외웁니다.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고 외워. 자, 그럼 우리가 자주 쓰는 각도를 생각해보자. 0도는 몇 라디안인 거야? 0도는 그냥 0라디안이겠지.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30도는? 이거 6분의 1이지. 그래서 6분의 파이가 30도라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6분의 파이 라디안이 30도예요. 그 다음 45도는 4배하면 180도지. 4분의 파이. 그래서 4분의 파이. 같은 식으로 60도는 요거 2배 한 거니까 얼마?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120도는? 120도는 얼마야 얘들아? 3분의 2. 3분의 2파인가요? 네. 그 다음에 145도는 4분의 3파이. 맞죠? 180도는 파이, 360도는 2파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비례식 세우면.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여러분 이쪽을 이제 풀다 보면 외워져요, 자동으로. 120도 하면 바로 3분의 2파이 나오고 바로바로 외워집니다. 외워질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좀 헷갈리면 차라리 어떻게 하면 돼? 지금 한 것처럼 이걸 곱해버리면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45도는 여기 45 곱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라디안이라는 개념을 배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운다? 그냥 파이가 180,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 걸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90도가 이제 얼마라고 한다고? 90도를 항상 요즘에는 2분의 파이라고 씁니다. 45도는 4분의 파이라고. 이게 이제 연습되면 자동으로 돼.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 당연히? 처음엔 당연히 60분법이 편하겠지. 그죠, 여러분? 자, 아무튼 해서 얘랑 같은 개념이다. 이게 옛날 표현, 옛날 단위고 얘가 요즘 단위다. 그러니까 화씨랑 섭씨 배우듯이 그냥 배우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화씨 쓰잖아, 그치? 그래서 연락 짜증나. 미국에서 미국 책으로 된 거에서 유체역학 이런 거 보면은 다 단위가 화씨야. 거리 길이는 인치고 막 열받아요. 막 이거 바꿔서 외워야 되잖아. 너 무게는 파운드고 막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나한테. 근데 그거 다시 다 바꿔서 막 환산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외국 기준으로 할 때 막 화씨로 외우고 우리나라 법규는 또 KS 기준은 도시니까 섭씨로 또 외우고 막 2개 외워야 돼서 막 열받는다고. 자, 아무튼 근데 이런 식으로 2개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호도법까지 설명이 됐지.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려고 했던 큰 개념 2개는 끝난 거예요. 됐죠? 근데 뭐 대단한 건 없지 지금 보면. 그냥 저렇게 하기로 정했다는 거야. 뭐 정했는데 내가 뭐 어떡해. 정했으면 받아들여야지 뭐. 각 이라디안인 거 넓이 구할 때 저거 쓴다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 어떻게 뭘 정확히 몰라? 각도를. 아니 2라디안이 지금 1라디안이 얼마야? 이거잖아. 그럼 2라디안이 얼마야? 90. 파이분의 360도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내가 저거를 도단위로 바꿔서 풀면 봐봐. 잘 봐봐. 내가 2라디안이야. 2라디안이면 지금 얼마라고?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죠. 그럼 2라디안이면 파이분의 얼마? 360도지. 그럼 기존의 공식 생각해봐. 넓이 공식이 뭐야? S는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요 세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쓴다고? 2분의 1 R제곱 세타를 그냥 넣어서 바로 푼다고요. 그럼 9가 나오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른다기보다는 예쁘게 쓰기 좀 불편한 거야. 이 라디안이란 말은 파이분의 360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파이 r 제곱할 때 파이가 앞에 곱해진 게 또 약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넓이인데 파이가 없이 나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정리해 봅시다. 이제 문제 풀면 조금 더 이해가 되긴 할 거예요. 자, 문제를 조금 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설명 하나 더 해야 돼. 근데 요거는 사실은 어차피 문제 풀듯이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166쪽 펴보시면 추가로 공식을 이제 포도법 관련해서 공식을 외워요. 어떤 공식을 외운다? 일단 L이 얼마?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세타다 라고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X도 대신에 이제는 뭘 외운다고? R세타라는 공식을 외운다고요. 그리고 S는 2분의 1 RL. 그래서 2분의 1의 R제곱 세타. 이게 호도법 관련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 부채꼴의 넓이 공식입니다. 요걸 이제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L이 R 세타는요. 어떻게 나온 거죠? 아니 애초에 정의, 세타의 정의가 R분의 L이라니까? 얘를 넘긴 건데 얘가 정의야. 원래 그러니까 라디안의 정의가 뭐라고? 호의 길이 대비 반지름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L을 다시 말하면 R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됐지? 자,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 요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라디안이라는 값입니다. 이 라디안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 어떤 문제랑 관련된 거냐면 보기 8번 때문에 그래요. 보기 8번 한번 보세요. 칠판 봐. 보기 8번 책 봐도 되고 칠판 봐도 되고. 자, 보기 8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채꼴이 있어요. 근데 부채꼴이 있는데 그럼 반지름 R 있고 L 있고 R 있고 여기 세타 라디안이겠죠. 맞아 아니야? 자, 그럼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죠? L 더하기 2R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16이래. 자, 이게 16일 때 넓이를 최대로 하고 싶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어요? 반지름을 좀 키우고 호의 길이를 줄일 수도 있고 맞죠? 반대로 반지름을 좀 줄이고 각도를 늘려서 호의 길이를 크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원하는 거야. 그럼 넓이 공식은 뭐였죠? 2분의 1 RL. 맞아요? 네.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R에 자, 요거 봐봐. L 대신에 뭐 쓸 수 있어? 16 빼기 2R을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얼마? R에 8 빼기 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R이 0일 때와 8일 때가 0이죠. 네. 그럼 언제 최대지? R이 얼마? 4. 4일 때겠지.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얼마? 최대값이 얼마죠? R이 4 넣으면은 1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봐봐. 그래서 이게 R이 최대가 됐어. 그때가 이제 R이 이 넓이가 이제 최대가 될 때가 R이 얼마일 때라고? 4일 때죠. 그러면 이게 반지름식은 얼마야? 4고. 그럼 여기도 4인데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고? 1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야? 8이니까 그때의 중심각이 몇 라디안이야? 2라디안. 2라디안이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를 최대로 만드는 중심각이 항상 얼마라고? 2라디안인 거야. 규칙적으로. 이게 숫자랑 무관없이 이렇게 숫자랑 상관없이 이렇게 무조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번을 푼다고 쳐봐. 9번이 보면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중심각 크기가 얼마라고?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외우고 있는 거야. 몇 라디안이라고? 2라디안이라고 외우고 있는 거라고.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잠깐 할게요. 이게 뭘로 바뀌는 것 뿐이야? 이게 A로 바뀌는 거야. 일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얼마인지 몰라도. 자, 이게 A로 바뀌면 식이 어떻게 돼? 요게 A로 바뀌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게 얼마로 바뀌어? 2분의 A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0부터 2분의 A까지가 되고 그럼 얘가 얼마일 때? R이 4분의 A일 때 S가 얼마가 나온다? 4분의 A일 때 4분의 A이 뭐?
제곱이 돼서 16분의 A 제곱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뭘로 나온다? 넓이의 최대값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채꼴이 있는데 R이 지금 말한 것처럼 얼마? 4분의 A야. 그리고 여기가 4분의 A면 호의 길이가 2분의 A가 돼, 안 돼? 왜? 전체 둘레의 길이를 A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자연스럽게 중심각이 얼마가 된다? 2라디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숫자든,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얼마든지 간에 아무튼 이게 주어지면 중심각이 얼마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 중심각이 2라디안일 때 최대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래서 2라디안까지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개념은 이게 다야. 오늘 지금 설명한 개념은 요게 답니다. 요거 외워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한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근데 문제 푸는 건 좀 달라. 여러분 문제 몇 개 유형을 외워야 돼서 설명을 지금 할게. 자, 요걸 안 지울게요. 보세요. 그냥 보시면서 하면 되고. 자, 우선은 눈 뜨세요. 이제 문제 풀 거니까 눈 떠. 제발. 자, 개념 익힘 1번부터 볼 거야. 자, 개념 익힘 1번 봐봐. 무슨 얘기하고 있어? 다음 각의 동경의 위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 몇 사분면인지 구하래. 이거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이거 97, 8안 써도 알죠? 480도면 360도 돌리고 120도 더 돌렸으니까 몇 사분면에 가? 2사분면에 각이야. 그래서 그림 봐봐, 그림. 동글뱅이 몇 번 그려야 돼? 한 바퀴 돌리고 가야 돼. 돌리고 120도 가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930도는 그럼 어떻게 돼? 두 바퀴 돌리고 210도 더 가는 거지. 그래서 그림 보시면 지금처럼 두 바퀴 돌리고 더 간 거 각도 표현해서 930도입니다. 돌린 것까지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잘 봐봐. 이제 그렇게 한다고. 좌표 평면이 있어. 930도야. 그러면은 이렇게 210도 정도 되게 그림을 그려야겠지, 동경을. 근데 이거를 몇 바퀴 돌아서 가는지 동영상으로 못 표현해도 그림상으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지금 이게 930도니까 일단 한 바퀴 돌아 안 돌아? 돌았지? 두 바퀴 돌았지? 여기까지가 720도지? 그리고 이렇게 더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요게 지금 900 몇 도? 30도. 참고로 요렇게가 몇 도다? 210도다를 추가로 써주면 더 좋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써놨다고. 맞아 아니야? 그치? 요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몇 바퀴인지까지 다 써준다고. 그려준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1020도는 어떻게 됐어? 봐봐. 거꾸로 몇 바퀴 돌렸어요? 세 바퀴. 두 바퀴 돌리고 300도 더 갔지. 네. 그러니까 거의 세 바퀴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표현한다고요. 동글뱅이로. 이 동글뱅이 표현을 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1사분면의 각, 2사분면의 각 이런 거 설명을 살짝 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포인트는 이거야. 개념 익힘 2번. 이거 봐봐. 개념 익힘 2번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를 나타낼 수 있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모두 구하래. 자, 그럼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라는 걸 기호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360도 곱하기 1반각으로 쓰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인데 이 알파가 얼마야, 범위가? 알파가 아니지. 이제 2사분면의 각이니까 90도부터 180도 사이다. 이렇게 쓴다. 그러면 2분의 세타는 어떻게 될까? 2분의 세타는? 2로 나눠봐. 그럼 어떻게 돼?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얼마? 2분의 알파. 그럼 이걸 n을 생각해봐요. n이 0이면 어디 있는 거야? 요 사이에 있는 거지. 맞아? 네. 그러니까 1사분면의 각이겠지? 그 다음 n이 1이면 180도 가고 더 45도 0 거기서 45도 더 간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지. 아 여기 아니구나. 미안. 여기 색칠해야지. 맞아 아니야? 여기랑 여기 색칠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동경이 있을 때가 몇 사분면에 가? 1사분면에 가.
이쪽에 동경이 있을 때가 몇 사분면에 가? 3, 4분면에 각이지. 그 다음 n에 2 넣으면 360도니까 다시 0 넣었을 때랑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일단 있다는 거죠. 요게 개념 익힘 2번입니다. 그래서 개념 익힘 2번은 꼭 유형을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푸는 법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밑에 거를 다 풀어보면 알겠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엄청 중요해요. 여기 마풀 코어 있지? 여기 별표 3개. 사실 일반각에서 시험 문제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내는 게 뭐냐면 이 개념 익힘 3번에 있는 동경의 위치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푸는 법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 3개 쳐주세요. 마풀 코어에.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봐봐. 이런 걸 줘. 개념 3번 보면은 자, 세타의 범위가 0도부터 360도 사이인 상황인데 여기서 7세타랑 세타가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1번 동경이 일치를 한대. 자, 동경이 일치를 한다는 거는 얘를 일반화 표현을 해보자고. 7세타가 360도 곱하기 n1을 하고 그때 동경이 알파라고 치자고요. 세타는 360도 곱하기 n2로 놓고 요때 또 동경이 알파라고 놓자고. 근데 이 둘의 동경이 어떻게 된다고? 이 알파가 같다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 20 풀려면 더 해야 돼, 빼야 돼. 알파 없애려면. 네. 빼겠지.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빼면 없어지잖아. 빼면 어떻게 돼?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1에서 n2 빼봐야 정수에서 정수 뺀 거니까 뭐야? 그냥 정수 n인 거야. 그럼 세타는 얼마예요? 60도 곱하기 n인 거야. 자, 근데 생각해봐. 원래 세타 범위가 뭐라고?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다며. 네. 그러면은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는 60도의 배수인 거지. 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60도, 120도, 180도, 240도, 300도가 가능한 거지.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타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 나온다? 5개가 나온다는 거야. 자, 이건 어떤 경우? 동경이 일치할 때. 2번은 뭐래? 동경이 방향은 반대고 일직선상에 있대. 그러면 한 놈의 동경은 이렇게, 한 놈의 동경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 동경의 차이가 몇 도인 거야, 그러면? 그치, 동경의 차이가 180도인 걸 이용하자는 거야. 그래서 지금 봐봐. 7세타를 360도 곱하기 n1 더하기 알파 1. 그 다음 세타가 360도 곱하기 n2 더하기 알파 2겠죠. 그래서 이걸 빼. 똑같이 아까처럼.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 있는데 거기 추가로 이제 얘와 얘의 차이가 얼마라고? 180도니까 이게 더하기 180도를 써도 되고 빼기 180도도 상관없어요. 빼기 180도에도 여기가 1 커지면 더하기 180도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더하기로 씁니다, 그냥. 그러면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n에다가 0, 1, 2, 3, 4 넣는 거야. 0 넣으면 몇 도? 30도. 1 넣으면 90도. 2 넣으면 150도. 210도. 270도. 330도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요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 7세타. 어? 아, 문제에서 7세타라고 했어. 지금 보면은 7세타와 세타가 나타나는 동경이 어떻게 된다고? 일치하는 경우를 풀었고 그 다음에 일직선상에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거 푼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빼면 되고요. 그치? 빼면은 정수가 나온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일직선상에 있고 반대면 뺐을 때 180도가 나온다는 걸 이용을 해서 더하기 180도를 붙여주는 거야. 이게 빼기 180도를 써도 n에다가 1 더 넣으면 360도 더하면 더하기 180도로 바뀌잖아. 아무튼 180도 차이가 나게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빼기 하셔도 상관없어요. 빼기든 더하기든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빼기보다는 뭐가 나? 더하기가 나와서 더하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각을, 그래서 두 각의 뭐? 일반 각을 빼기해서 구한다는 거야. 알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알파가 얼마인지 몰라서 없애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근데 봐봐 지금 마플코어에 보시면 알겠지만 X축 대칭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두 동경이 X축 대칭이야. 그러면 봐봐 좌표 평면이 있고 동경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하나가 알파면 하나가 뭐지? 마이너스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0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둘이 더해버려요. 더하면 360도 곱하기 정수꼴이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돼? 하나가 알파면 하나가 180도 빼기 알파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180도 된다야. 그러니까 얘는 빼면 정수, 빼면 더하기 180도. 맞지? 요 케이스는 빼면 더하면 정수, 더하면 180도. 요런 꼴이 된다 이용해서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케이스를 푸는 법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니지? 그림적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알파를 없앤다가 포인트인 거야. 알겠지? 자, 확인 유제 354번 해봐요, 그러면. 확인 유제 354번. 네. 1번, 2번 둘 다 해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그나마 낼만한 게 이런 스타일밖에 없다는 거야. 너무 문제 내기 사실 그냥 일반적 내용은 너무 쉽다 보니까. 뭐 시험에서 동경 그리시오 막 이런 거 내기 좀 그렇잖아. 그치? 그런 거 어떻게 시험 문제로 내. 그게 좀 불편해서 저렇게 낸다는 겁니다. 조명 소화가 선물해.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파트긴 해요. 그냥 다 약속 정해놓은 거 외우는 거라. 근데 좀 짜증나는 게 수원이 다 그런 거야. 막 정해놓은 거 다 외우는 게 많단 말이야. 지수 로고도 됐잖아. 맞지? 거듭제곱근의 연산이라든지 막 이런 그냥 약속 정한 거 쭉 배우고 외웠단 말이죠. 같은 식으로 사각함수도 초반에는 이게 이제 고등 버전에서 이런 애들의 정의를 어떻게 했다라는 걸 외우는 정도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외울 게 좀 많아서 좀 짜증납니다. 얘도 외워야 되고 쟤도 외워야 되고 막 그런 느낌? 실제로 걔들 활용은 미적분 가서 하거든. 그러니까 외우는 것만 덥다 하는 거야. 외우는 것만. 되게 짜증나게. 자, 요거 되고 별 문제 없으면 부채꼴의 호의 넓이 쪽만 딱 설명하고 잠깐 좀 쉬었다가 요 뒤에 있는 삼각함수 얘기할게요. 얘들아 푸는 건 잘 풀려? 지금 두 문제?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개념 익힘 그럼 4번 할게요. 자, 개념 익힘 4번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아까 배웠던 호도법 이용하는 거 설명을 할 건데 봐봐. 개념 익힘 4번. 자, 4번에 1번 보시면 반지름 길이가 6cm야. 자, 반지름 6cm고 중심각이 150도래. 자, 150도고 6cm인 부채꼴이 있어. 이걸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래. 그럼 원래 지금 우리가 중학교 버전 어떻게 구한다고? 자,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태연아. 응? 태연아 이거 호의 길이 2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얼마? x도.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이게 이제 호의 길이가 5파이가 나와요. 단위는 센티미터죠, 그쵸? 그 다음 넓이는 어떻게 되죠? 같은 식으로 2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도.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파이 r 제곱이지, 2파이 r 제곱이지. 파이 r 제곱 맞아?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이게 15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만일에 중심각을 그냥 아예 라디안 단위로 바꿔보죠. 자, 150도는 몇 라디안이죠? 150도는 6분의 5 파이 라디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L이 어떻게 나온다고 바로? 알세타 공식 넣으면은 바로 5파이 나오고요. S는 2분의 1 R에다가 대입하면 바로 15파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더 편하다는 얘기를 살짝 하려고 1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푼다고? 그냥 중심각을 라디안 단위로 바꾼 다음에 요 공식에다 대입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괄호 2번은 무슨 얘기예요? 자, 둘레의 길이가 8cm래. 그러면 이게 넓이 최대될 때 언제죠? 2, 2, 4 중심각 2라디안일 때지? 맞아, 아니야? 이게 외우고 있다고 그냥. 그래서 중심각은 2라디안, 넓이는 얼마예요? 넓이는 4. 단위를 쓰자면 제곱센티미터, 중심각은 2, 단위 쓰자면 라디안.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온다. 둘레 길이 일정할 때 넓이 최대되는 거 외우고 있다고 우리가. 뭐 원래 정확한 풀이 가지고 쓰라고 하면 또 뭐 L 놓고 L 빼기 R, 그러니까 L 빼기 2R이 얼마다? 8이다 놓고 뭐 풀어야겠지만 외우고 하는 법을 아예 외우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외워버리면 아예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말한 일반각과 호도법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잠깐 5분만 쉬고 삼각함수도 설명을 할게요. 각변환이 안 나왔나? 각변환 언제 하지? 뒤에 하는구나? 나중에 해야지. 별거 없어요. 생각하면서 뭐 이게 그 정도입니다. 아니 뭐 일반 가기로 호도법밖에 안 배웠는데 뭐 하지? 아니 근데 그 생각에 생각함수 파트가 안 어려워 생각보다. 생각함수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 진짜 안 어렵다니까. 수열이 차라리 어렵지 생각함수는 좀 그리기가 좀 불편하다는 단점은 있어. 곡선이라서. 그거 빼고는 괜찮아요. 자.